신JLPT N2 공략비법 4주 플랜을 소개하게 된 강사 나름이라고 합니다. 시험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고 계세요? 정말 공부를 해도 끝이 없죠. 정말 알고 싶은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런 비법들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나는 알고 싶었는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런 비법들을 자 하나하나 제가 지금부터 풀어가려고 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려고 나왔는데 자 보다시피 자 여기 맨 밑에 보세요. 다락원과 함께하는 나름이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비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비법들이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자, 제 첫 번째, 문제를 푸는 순서만 바꿔도 점수를 올릴 수 있다? 문제를 푸는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실제 시험지를 보시면 자, 저희 시험지에는 옛날에 보시면 옛날에 능력시험 같은 경우는 맞추는 양에 따라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맞추는 양이 좀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 배분이 가장 키포인트가 됐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가장 좋을 때 어떤 과목을 먼저 풀어야 된다? 독해를 앞에다 갖다 준다면 독해를 한 분만 읽었는데도 정답이 확실하게 딱 찾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며 어떤 과목을 먼저 둬야 될지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만 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험지를 딱 받았더니 시험지에 문자의 그리고 문법, 독해 자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고 자 시험지에 뭐라 써 있어요? 딱 105분이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순서를 배분을 해야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집중력이 언제 제일 좋다고? 첫 부분이 제일 좋기 때문에 자 독해를 제일 앞에다 갖다 둡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자어휘와 문법을 갖다 두는데 어머 선생님 독해를 60분을 풀고 문자어휘, 문법, 문자어휘를 20분을 풀고 문법을 20분을 풀었더니 100분이에요. 5분이나 남잖아요. 5분 동안 뭐해요? 자, 5분을 답안지를 마킹을 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자 또는 답안지를 마킹을 하다가 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로운 텀을 두고 계신다면 자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긴장감에 막 치를 떨지 않아도 뭐 할 수 있어? 조금 여유롭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시간은 항상 어떻게 이렇게 배분을 하고 연습을 하신다면 시험장에 가서는 절대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죠. 그러면 독해를 60분을 뒀을 때 나는 독해 60분을 그냥 60분 딱 놓고 풀면 돼? 그렇진 않습니다. 독해도 각 문제마다 시간 배분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배분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될지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는 제가 시간을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연습용 배분 시간을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자 N2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단문 독해 그리고 중문과 장문 그리고 통합이해와 자 주장이해 A하고 B 이렇게 나눠진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 정보 검색이라는 문제로 이어져 있는데 자 이런 문제를 갖고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하느냐 단문 독해는 3분 그리고 중문 독해는 6분 그리고 장문 독해는 7분 그리고 통합이해 같은 경우는 비교문이죠. 자 비교문은 4분의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리고 자 장문 같은 경우는 7분 그리고 정보 검색은 4분에 풀고 연습을 하신다면 자 총 보다시피 몇 분을 적혀 있어요? 48분이죠. 어머 아까 분명히 60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연습은 48분이에요. 몇 분이 남아요? 12분이 남겠죠. 그럼 이 12분 동안 뭘 하느냐? 왜 12분씩이나 시간을 남겨요? 조금 더 텀텀하게 쓰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N2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독해의 지문이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조금 더 긴장을 하기 때문에 연습을 할 때 뭐 하게 된다? 조금 더 시간을 타이트하게 연습을 해두면 몸에서 그 시간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조금 더 시간을 내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겠죠. 그러면 조금 더 타이트하고 뭐 할 수 있어? 시간 배분을 잘 하면서 시험을 여유롭게 내가 시간을 뭐 할 수 있어? 써가면서 확인을 하면서 시험 문제를 풀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아까 분명히 순서에 제가 어떻게 뒀어요? 독해를 앞에다 두고 문자어휘를 두고 문법을 마지막에 뒀는데 그러면 자 왜 문법을 제일 마지막에 뒀느냐 이제 그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죠. 선생님 나는 문법이 더 잘 풀어요. 그럼 문법을 난 먼저 풀고 싶어. 난 문법을 더 잘 푸니까 빨리 풀고 끝내고 싶어. 근데 왜 문법을 마지막에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문법을 여러분 보시면 문법의 문장의 구성은 자 문장의 문법에서 가로 채워놓고 딱 문법 집어넣는 문제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의 문법이라 그래서 자 빈칸을 채워놓고 별표 문제 저희끼리는 장문 문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장문식으로 문장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가 있고 자 마지막 문제의 구성은 자 글의 문법이라 그래서 지금 제가 예시를 하나 뒀는데 자 여기를 좀 볼게요. 글의 문법이라 그래서
되겠죠? 자, 이렇게 독해처럼 보이는 지문 안에 가루가 쳐져 있고 요 안에 문장의 문법을 집어넣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독해 지문처럼 거의 중문 독해에 가까운 지문이 있고 그 안에 문법을 집어넣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뭐요? 자기도 모르는 새 시간을 되게 많이 쓰죠. 그러면 독해를 먼저 풀게 됐을 경우에는 나는 지금 독해차, 이 문제를 먼저 풀게 됐을 경우에 나는 독해도 풀어야 되고 문자어휘도 풀어야 되는데 여기다 나도 모르게 시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배분이 어떻게 된다? 꼬이게 되겠죠. 나도 모르게 여기에 독해를 많이 쓰게 되면 시간을 많이 쓰니까 딴 것들에서 뭐해? 시간이 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두는데 그러면 이거 마지막에 둬도 어차피 똑같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감독하시는 분이 10분 전부터 무엇을 해준다? 리밋을 재주죠. 자, 시험 끝나기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자, 그 감독관의 리밋에 따라서 뭐 한다? 시간 배분을 하면서 조절을 해가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몇 분 안에 두는 거야? 끝나기 10분에서 15분 전에 푸시면 딱 내가 리밋에 맞춰서 조절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비법은 뭐라고? 순서만 잘 바꿔도 그 독해만 앞에다 둬도 뭐 할 수 있다? 시간 배분을 점수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두 번째 비법은 각 과목별로 30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가장 중요한 비법을 알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하나 과목별로 좀 포인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어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죽어라 문자어휘 단어를 외우고 있진 않으세요? 명사를 열심히 한자를 열심히 외우고 있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데 여러분 한자는 어디서밖에 사용을 못한다? 실제로 문자어휘밖에 써먹지를 못해요. 독해는 너무 광범위하죠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문자어휘에서 나오는 한자를 외워도 거기 말고는 써먹지를 못해요. 단어량은 정말 많죠. 그러나 자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경우는 꼭 문자어휘가 아니어도 어디서 쓸 수 있다? 청에서도 들을 수가 있고 어머 부사인데 문법에서도 나와. 자, 그 다음에 어디서도 써요? 문자어휘는 당연히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양도 적고 효율성도 많은 어떤 걸 먼저 외운다? 당연히 형용사라 부사를 위주로 외워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가져야 될 포인트가 되겠죠. 두 번째 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2 문법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될 키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무작정 기능어를 외우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N2에서 정말 나오는 문법들을 딱 몇 가지 포인트만 딱딱 집어드릴게요. 자, 이 비법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첫 번째, 반드시 옛날에서 나왔던 문법들, 자, 또는 새로운 문형들, 플러스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럼 이런 문법들이 어떤 거고 새로운 문형들이 어떤 거냐. 자,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문법들이 있는데 자, 반드시 나오는 문형들이 하나 있어요. 자, 1번. 자, 보시면 부사들. 자, 부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부사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문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 기능어를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기능어 플러스 못 알아야 된다? 잠깐만 넘겨주셔야 되는데. 아, 네. 자, 문법에서 나오는 키포인트를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문법들은 바로 N2. 자, 또는 옛날 2급에서 나왔던 기능어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기능어만 외우면 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어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플러스 알파로 새로 나오는 문형들이 있죠. 그럼 그 문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선 첫 번째는 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부사는 어머, 선생님 문자어휘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부사가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활용도가 되게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활용도가 높다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자, 부사라고 그냥 부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사는요, 반드시 같이 쓰는 문법들이 있죠. 그걸 같이 외우는 걸 저희가 뭐라 한다? 문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게 어떤 거냐? 자, 예문을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여자라면, 내가 100만 원만 있다면 이라고 쓰는 표현이 있죠. 그때 나오는 그 만약이라는 부사를 우리가 못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못이라는 부사는 항상 쓰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용법 중에서 탈하나 바라는 부사를 쓰는데 그럼 앞에 모시로 시작하는 문형은 항상 중간에 못 찾아야 될 문법 중에 탈하고 바를 찾죠. 자, 이게 N3 문제예요. 이게 그대로 2급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 모시는 몇 급 부사야? 3급 부사입니다. N3 3급. N3의 부사예요. 그러면 N3 부사면 N2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어? 모시의 뜻을 가진, 만약의 뜻을 가진 어떤 부사?
카린이라는 부사를 쓰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문장 시작 부분에 카리로 시작했어. 그럼 뭐부터 써주면 돼요? 문법 중에 타라, 바부터 찾고 나머지 건 싹 다 지워버리면 정답 찾기 되게 간결해지겠죠. 또는 문장 자체가 타라하고 바가 나왔어. 그럼 무슨 부사만 찾으면 돼요? 카린이만 싹 고르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부사형 문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문법이 나오느냐? 자, 바로 수동, 사역, 사역수동 표현이에요. 어머, 선생님, 나는 그거 너무 잘 알아요. 초급 때 썼던 문법이잖아요. 자, 생각을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초급 때 배웠던, 자, 내가 당하다, 내가 시키다, 어쩔 수 없이 하다. 이런 해석을 하고자 이 문법이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수동형은 당연히 내가 받았지만 주어가 나야. 하지만 행동한 사람은 남이 내 발을 밟았고 그 사람이 내 걸 훔쳐갔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당했다는 표현을 쓰죠. 자, 두 번째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 이걸 따라 읽으세요 라고 시켰지만 시킨 사람은 저예요. 하지만 한 사람은 누구? 여러분들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동과 사역은 행동의 대상이 누구? 남이라는 거.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두 번째, 사역 수동은 반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럼 행동의 대상이 누구? 내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하나의 뭐가 생겨? 공식이 생기죠. 자, 만약에 문장을 딱 읽었어. 근데 거기 들어가는 포인트가 행동의 대상이 당신이 했다는 얘기야. 남이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에서 뭐부터 지우면 돼? 바로 남이 했으니까 사역수동부터 지워야 되겠죠. 내가 하는 표현이 아니니까. 그쵸? 근데 반대로 자, 만약에 문장을 딱 읽었는데 내가 한 얘기야. 남이 한 얘기야. 그럼 뭐부터 지워? 자, 그에 맞는 표현부터 지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사역과 수동 그리고 사역수동은요. 자, 뜻을 물어보는 문제 또는 조동사 또는 조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행동한 사람이 당신이냐 나냐 그리고 다른 문법이랑 섞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갑니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될 키포인트죠.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게 바로 비즈니스 문서예요. 자, 인사말 표현이 무조건 한 문제에서 나옵니다. 자, 그냥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의 표현을 쓰는데 자, 이거를 비즈니스 문서로 가져오면 어떻게 돼? 오레이오 모시아게마스라는 문구를 쓰듯이 자, 이 문장이 그대로 문법으로 가져오죠. 그래서 오레이오 모시아게마스라든가 자, 우리가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면 스미마생을 쓰죠. 근데 이 문장을 그대로 비즈니스 문서로 가져오면 오아비오 모시아게마스라는 문장을 쓰듯이 자, 이렇게 문장이 바꿔져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2급의 문법이라는 거. 자, 지금 몇 가지 알려드렸어요. 4가지 반드시 나오는 거. 첫 번째는 옛날 2급에서 나왔던 기능어들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밑바탕에 뭐하고 있어야 돼? 갖고 계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부사형 문형들. 자, 부사라고 해서 그냥 뜻만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랑 같이 외워야 된다? 문법이랑 같이 쓰는 부사들. 자, 오늘 하나 알려드렸어요. 카린이가 나오면 반드시 타라 또는 발을 쓴다는 거.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수동과 사역은 누가 하는 행동? 남이 하는 행동에 쓰고 그 다음에 사역 수동은 내가 하는 행동에 쓴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인사말 표현 너무 어려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회화체에서 쓰는 조금 더 격을 찾은 표현만 딱 가져다가 외우고 계시면 되겠죠. 또는 편집글, 팩스글에서 나왔던 내가 독해를 푸는데 편집글, 팩스글 밑에 나왔던 그런 인사말 표현이 있으면 한번 체크를 딱 해두시면 뭐 할 수 있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반드시 명심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독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독해 파트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총 5가지. 자, 여러분 능력시험이죠. JLPT만 갖고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아직도 책을 잔뜩 쌓아놓고 어떤 분은 책을 5권씩 사시고 독해를 푸세요. 물론 많이 풀고 많이 읽어보시는 분들이 문제를 잘 푸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능력시험만이 갖고 있는 공식을 알고 있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풀어도 뭐 할 수 있다?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식. 반드시 한 단락 한 문제. 자, 제가 장문을 풀고 있어. 장문이 단락수가 몇 개? 4개란 말이에요. 자, 4개를 푸는데 4개를 다 읽고 이렇게 길어. 그러고 나서 4문제를 푸는데 읽다 보니 첫 번째 문제가 뭔지 기억이 안 나. 또 읽다 보니 두 번째 문제도 기억이 안 나네. 또 돌아가서 또 읽어, 또 봐, 돌아가서 또 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시간도 다 쓰고 내용도 파악이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딱 하나. 어떻게? 간결하게 정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한 단락 한 문제.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진짜 한 단락 한 문제예요? 여러분,
한 단락 한 문제 절대적으로 기억하세요. 더불어 순서대로 나옵니다. 능력 시험은 여러분들한테 떨어지게 만들려고 내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공식 볼게요. 밑줄 문제는 반드시 어디? 앞에 두 줄, 뒤에 두 줄 있어요. 자, 단락별로 문제가 나오다 보니 그 단락 안에 밑줄이 있겠죠. 그럼 그 단락 안에 내용을 갖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밑줄 문제는 어디? 앞에 뒤를 보시면 반드시 정답이 있겠죠. 그럼 세 번째 공식은 뭐냐? 자, 세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선생님, 내용은 읽었는데 정답을 모르겠어요. 몸을 막 비비 꼬면서 학생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N2 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저한테 하시는데 왜 내용은 파악이 되는데 왜 지문을 답을 찾을 수가 없을까요? 자, 딱 하나예요. 우리가 왜 자기계발서를 읽다 보면 내용은 파악을 했는데 뭔 얘기지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숨겨진 뜻들 그 얘기가 담겨져 있는 진짜 뜻을 우리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원서로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찾아낼 수가 없으면 뭐 하면 돼? 발상에 전환을 해서 써진 내용과 비교를 해서 다른 내용인 것을 지우면 뭐가 남을까요? 당연히 정답이 남겠죠. 어머, 비교를 했어. 본문 안에는 한다고 써진 것을 지문에는 안 한다고 써졌어. 그러면 그걸 지워버리면 당연히 뭐가 남아요? 나중에 정답이 남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답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뭐? 차라리 오답 3개를 지워버리고 정답을 찾겠다. 이게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이게 훨씬 더 뭐? 정답률도 높아지고 뭐 할 수 있다?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줄 겁니다. 왜? 오답은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 공식 볼게요. 자, 이번 새로 생긴 문제입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두 가지 의견을 놓고 A에 맞는 의견, A하고 B에서 공통된 의견을 찾아라. 맞는 걸 찾아라. 라는 비교문이죠. 자, A하고 B를 봤더니 내용이 중문 독해 정도 되는 거야. 어머, 이거 다 읽고 풀려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머릿속에서 A 얘기인지 B 얘기인지 구분이 안 가.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예 처음부터 정보를 조금만 가져다가 그것만 갖고 정답을 찾는 거죠.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처음부터 A하고 B를 다 놓고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만, 딱 A만 읽고 A 하나만 갖고 틀린 걸 지워 나가는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을 찾지 말고 뭐부터 지워라? 오답을 지우면 반드시 뭐? 정답이 남는다. A를 갖고 오답을 지웠더니 정답이 남았네? 알아? 어머! 정답이야. 근데 선생님 4개 중에 2개는 지워지는데 나머지 2개는 A가 다 비슷해요. 어딜 보면 돼? 그때 가서 나머지 B의 내용을 읽은 것 같고 B의 뒷부분을 찾으면 무슨 문제가 돼요? 주관식이 아니라 OS 문제죠. 자, 읽었으니까 비교만 해서 맞는 것만 찾아 들어가면 정답이 정확하게 꼬집어지겠죠. 자, 이걸 기억한다면 절대 괜찮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엔터 하시는 분들한테 하나 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비법. 정보 검색 문제가 나옵니다. 자, 많은 그냥 게시판 글에서 정답을 찾는데 자, 제가 이걸 꼭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디를 읽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정확하게 찝어낼 수가 있는데 자, 읽다 보면 위엔지, RNG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기억하는 건 딱 하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한 단락, 한 문제. 이게 정보 검색에서도 통해요, 여러분. 정보 검색에서도 위에서 표에서 한 문제가 나오면 밑에 표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단락 한 문제라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럼 내가 위에서 한 문제를 읽었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반드시 어디서 나와? 밑에 부분을 읽으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중간에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시간도 절약하고 정답도 정확하게 찾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독해는 이렇게 딱 5가지 반드시 능력 시험에만 나오는 5가지 공식을 기억한다면 정확하게 짧은 시간 내에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연습을 할 때 시간 배분까지 하실 수 있다면 나는 시험장에 들어가서 딴 사람들은 되게 조급해하지만 나만큼은 여유롭게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고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청해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청해 파트의 비법 딱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과 문제 2번 아직도 주관식으로 풀고 있으세요? 여러분, 왜 시험지에 1번, 2번, 3번, 4번이 적혀 있을까요? 객관식으로 풀으라고 줬는데 저희는 자기도 모르게 다 듣고 나서 주관식으로 찾고 있죠.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1, 2, 3, 4에 있는 예문은 대화 내용 안에 1, 2, 3, 4로 그대로 순서로 나온다는 거. 그럼 뭐 해야 된다?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씩 들으면서 지워나가야 된다는 거. 그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갑시다. 문제 5번. 종합이해를 노려라. 점수 배점이 제일 높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점수 배점도 높고, 그 다음에 종합이해는 어렵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 조금 더 집중하면 잘 풀 수가 있겠죠. 종합이해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 딱 세 종류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종합이해 문제 5번에 1번은 자, 제가 싸고 작고 그 다음에 가벼운 카메라를 사러 백화점을 갔어요. 그러면 싸고 작고 가벼운 카메라 이 조건에 맞는 걸 얘기를 하면 종업원이 4가지 물건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이 조건에 맞는 카메라인 어떤 걸 삽니까? 이게 문제 1번의 공식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조건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조건에 맞는 물건들을 하나씩 제시를 하면 지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문제 2번에는 제가 여기다가 가족회의라고 적어놨는데 항상 가족회의는 가족이니까 부부였으면 부부회의라고 썼겠죠. 가족이 회의이기 때문에 3명이 나옵니다. 대부분 첫 회나 2회 때 같은 경우는 부부와 아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엄마와 남매 또는 엄마와 자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엄마와 남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유학을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또는 집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어떤 가족회의를 해서 그 가족회의에 대해서 결정난 사항들 그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세 사람의 의견을 각각 정리를 해서 마지막에 누구 의견을 따를 것인가 그것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설명문은 레스토랑에 가서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를 자, 종업원이 설명을 먼저 싹 하면 자, 남자친구가 갔을 때 두 사람이 어떤 코스를 고를지 그거에 대해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옛날에는 구시험 같은 경우는 마킹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지만 시험이 바뀌고 나면서 시간 배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 마지막 3번째 비법은 자, 창회 같은 경우는 끝나기가 무섭게 뭐한다? 답안지를 걷어갑니다. 그러면 한 문제가 끝났을 때 내가 어디서 마킹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알려드렸는데 자, 다음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자, 이제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알려드릴게요. 나는 더 이상 공부를 하기가 싫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근데 점수는 올려야 되겠어.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딱 하나 뭐? 형광펜.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를 정말 많이 해줍니다. 왜 형광펜을 내가 갖고 가야 되느냐? 연필, 지우개, 뭐 시계는 당연히 갖고 가셔야 되고요. 자, 왜 형광펜이 중요하냐면 독해를 풀 때 형광펜을 갖고 계시면 내가 어디를 읽어야 될지가 되게 명확해집니다. 그쵸? 자, 접속사를 체크함으로 인해서 결론이 어머 여기가 결론이네? 이게 되게 명확해지기 때문에 형광펜 하나만 갖고 계셔도 내가 읽어야 될 파트 그리고 포인트 단어가 되게 명확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걸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비법들을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앞으로 한 달이 남았습니다. 4주 플랜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4주 플랜을 보시면 자, 네 번째 주 남았을 때, 세 번째 주, 두 번째 주, 한 주 남았을 때 자, 문자어휘 같은 경우는 옛날 기출단어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그것도 한 주 남았을 땐 당연히 부사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필수 문형들은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되고 이제 시험 직전에 다가오면 어떤 거 위주로? 모의고사 문제집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청해 같은 경우는 JPT 책으로 어머 선생님 저는 N2인데 왜 450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즉시응답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질의응답이라고 해서 파트 2는 조금 어렵게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낮은 파트라도 N2 정도에 뭐한다? 한단이 무엇이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450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저희는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독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시간이 재서 꾸준하게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시간을 재서 연습을 하는 게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시험이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선생님 전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스터 플랜을 기억을 하세요. 한 달 안에 누구든지 공부를 하시면 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믿고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같이 하면 절대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함께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화이팅!